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여전히 활기가 넘치고 또 어떤 분은 쉽게 지쳐갑니다. 저는 박찬민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발효식품을 통해 속을 살리는 습관. 둘째, 꾸준한 친구 모임을 통한 사회적 활력. 셋째, 명상과 복식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될 때 여러분의 100세 인생은 활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죠. 김경자 어머니, 올해 68입니다. 예전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피로해 병원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김치와 된장국을 챙겨 드시고 일주일에 2번씩 친구들과 장을 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속이 한결 편안해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늘어나면서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한편 이춘배 어르신 72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권유로 발효식품을 챙겨 먹고 마을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늘 외롭고 잠도 설치셨는데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밤잠도 깊어졌습니다. 두 분 모두 특별한 약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발효식품과 사람의 온기, 이 작은 습관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보건학 저널에 실린 자료에서는 김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내 염증 수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는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늦었습니다. 명상과 복식 호흡 역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한 대학 연구에서 하루 10분 복식 호흡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박수 안정과 불안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음식, 사람, 호흡의 균형이 건강 장수의 핵심 원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김치 반 접시, 된장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가벼운 반찬에도 발효식품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양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김치가 짜서 힘들었지만 조금씩 양을 줄이며 성공했고 또 어떤 분은 친구 모임에 한번 나가보고 포기했지만 꾸준히 이어간 분들은 삶의 활력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정숙 어머니는 65입니다. 갱년기 이후 활력이 줄고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복식 호흡을 10분 실천하자 불면증이 완화되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70입니다.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으며 장 건강은 좋아졌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했습니다. 그 결과 속은 편안해졌지만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만 실천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를 함께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루 10분 해보세요. 둘째, 낮잠은 2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는 휴대폰 대신 책 한 장을 읽어보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복식 호흡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병행하면서 불면이 완화되고 아침 기상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신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심장질환, 당뇨 환자도 음식과 운동 습관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건강 습관은 개인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와 일주일의 생활을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김치나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으로 식사를 시작하세요. 식사 후에는 잠시 햇빛을 쬐며 10분 정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혼자 계시더라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짧게 전화해 안부를 나눠보세요. 대화 5분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따뜻해집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복식 호흡을 10분 정도 실천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친구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해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루와 주간의 루틴을 나누어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3명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발효식품과 명상,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분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포기했고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분은 친구 모임만 꾸준히 유지했지만 정신적인 안정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꾸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발효식품으로 속을 살리고 친구 모임으로 마음을 밝히며 명상과 복식 호흡으로 정신을 다스리는 3가지 습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활력을 불러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또 다른 건강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층 더 흥미로운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례와 방법을 통해 시야를 넓혀보세요.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잠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정의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다음날 아침에 활력이 생기고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첫째, 저녁의 짧은 산책이 왜 수면의 질을 바꾸는지. 둘째,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셋째,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단순한 습관이 왜 뇌를 쉬게 하는데 중요한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김정자 할머니는 늘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며 잠자리에 들면 새벽까지 뒤척이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손녀가 권해준 대로 저녁 7시 무렵 아파트 단지를 가볍게 돌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겁던 다리가 점차 가벼워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적당히 심장이 뛰며 땀이 살짝 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또 다른 분, 부산의 박성호 할아버지는 위장 문제 때문에 깊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자기 전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없는 듯 보였지만 2주가 지나면서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달라졌습니다. 두 분은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공통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책과 따뜻한 우유, 이 단순한 습관이 긴 시간을 괴롭히던 불면을 조금씩 풀어내준 것이지요. 이제 이 변화를 뒷받침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깊은 잠은 신체 회복의 핵심 열쇠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저녁 운동은 체온을 서서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과정을 거쳐 뇌가 이제 잠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더 빨리 보내도록 돕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따뜻한 음료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하여 뇌가 안정감을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따뜻한 음료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5분 빨리 수면에 들어갔습니다. 전자기기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국제수면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 전 휴대폰이나 TV를 30분 이상 보면 뇌가 깨어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실제로는 눈을 감아도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산책으로 몸을 달래고 우유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때 15분에서 20분간 천천히 걷는 산책을 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듯 풍경을 바라보듯 여유롭게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하세요. 끓는 우유가 아니라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도에서 5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몸을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직전에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셨다가 속이 더부룩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컵, 즉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대로 성공 사례는 작은 잔으로 천천히 마시며 책을 잠시 읽다가 그대로 숙면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습관을 꾸준히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윤미자 할머니는 불면으로 병원을 오가며 약을 장기간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이 두려워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산책과 전자기기 차단, 따뜻한 우유 습관을 3주간 실천했을 때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약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대치를 조정한 결과 약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충청도의 이기호 할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주 깨어서 새벽마다 피곤했습니다. 그는 저녁 산책을 시작했으나 처음 일주일은 효과를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4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이제는 밤에 한 번 정도만 깹니다. 완벽한 수면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듯 습관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현실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이 습관을 더 깊이 활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잠을 원하신다면 3가지 추가 습관을 권합니다. 첫째, 저녁 조명을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 빛으로 바꿔보세요. 빛의 강도가 줄어들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 짧은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분만 해도 긴장이 풀립니다. 셋째, 방의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실제 체험자 한 분은 조명만 바꿨는데도 수면 시간이 30분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명상으로 마음이 차분해져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습관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유는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당뇨나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해야 합니다. 산책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무리보다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강도로 하셔야 합니다. 수면 위생 관리 역시 간질환이나 특정 신경질환 환자에게는 전문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습관도 무조건적이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안전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하루와 일주일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제가 직접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쐬며 간단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심에는 가능한 가벼운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낮잠을 2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저녁에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아파트 주변을 산책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전자기기를 멀리 두고 대신 책이나 음악으로 마음을 차분히 합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신 뒤 호흡 명상을 하고 조명을 낮춥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주간 루틴을 변형해 낮에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기본적인 수면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전남의 김선자 할머니는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큰 효과를 본 사례입니다. 2개월간 깊은 잠을 자며 아침에 머리가 맑아져 손주들과 더 활발히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최영호 할아버지는 처음 2주간 실천했지만 직장 생활의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크게 개선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저녁 산책이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또 한 명, 대구의 이은숙 할머니는 우유 대신 허브차를 마셨는데 본인 체질에 더 맞아 숙면에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방법은 조금씩 달라도 핵심은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를 3가지로 정은 몸과 뇌를 잠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둘째, 따뜻한 우유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히 합니다. 셋째,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작은 습관이 깊은 잠으로 가는 큰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글씨가 흐리게 보이거나 눈물이 자주 나는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하기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리 방법을 알면 눈의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더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근과 케일 같은 식재료가 눈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둘째, 20분마다 20초 동안 20m 먼 곳을 바라보는 20-20-20 법칙이 왜 중요한지. 셋째,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의 균형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장은자 할머니는 독서를 좋아했지만 책을 읽을 때마다 눈이 쉽게 흐려지고 두통이 따라왔습니다. 안경을 새로 맞춰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매일 점심 식사에 당근과 케일을 곁들이고 독서 중간마다 창밖 먼 산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책을 읽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으로 늘었고 두통도 줄었습니다. 또 다른 분, 서울의 최명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화면을 보고 있었지요. 눈이 자주 뻑뻑하고 초점이 흔들려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20분마다 20초 동안 창가 밖 먼 곳을 보는 20-20-20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한 달 뒤 눈의 피로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경험은 공통된 교훈을 줍니다. 눈은 나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눈의 불편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떤 원리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망막, 수정체, 근육의 협력작용에 의해 유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망막의 빛 감지 기능을 돕습니다. 또한 케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망막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는 케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 변성 위험도가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국제안과학회에서는 20-20 법칙이 안구 건조와 근거리 피로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식재료만으로는 심한 시력 저하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20-20 법칙도 실천이 꾸준히 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습관을 함께 적용할 때 시너지가 생깁니다. 눈을 젊게 유지하는 길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균형 잡힌 생활 전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한 끼에는 반드시 당근과 케일을 곁들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케일을 넣은 샐러드, 점심에는 당근을 갈아 넣은 주스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독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20분마다 20초간 20m 이상 먼 곳을 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벽시계 알람을 활용하면 실천이 훨씬 수월합니다. 어떤 분은 케일을 먹기 힘들다며 대체 음식을 찾으시더군요. 그럴 때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눈 운동은 꼭 창밖에서 해야 하나요? 라며 고민하셨는데요. 사실 집 안에서도 20m 정도 떨어진 지점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 운동을 잊어버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성공 사례는 알람을 맞춰두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 경우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렵지 않은 방법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의 김선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케일을 곁들이고 업무 중에는 20 법칙을 지키면서 3개월을 보내니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다만 시력이 크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눈이 덜 피곤해진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전북의 박인순 할머니는 손주와 함께 TV를 자주 보며 눈의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하루 한 잔의 당근 주스와 주기적인 눈 운동을 시작했지만 2주 만에 중단했습니다. 효과를 체감하기 전에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현실적입니다. 기대치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전 눈 주위를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정도 덮어주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피로가 완화됩니다. 둘째, 하루 2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눈물층이 안정되어 안구 건조가 줄어듭니다. 셋째,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밝기를 낮추고 파란 빛을 줄여주는 필터를 활용하면 눈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분은 따뜻한 찜질만 꾸준히 했는데도 눈의 뻑뻑함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청년층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구 건조증이 쉽게 생깁니다. 장시간 화면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년층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눈 혈관 건강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노년층은 백내장, 황반 변성 등 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식습관이나 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실제 생활 속 루틴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케일을 곁들인 샐러드로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당근 주스를 곁들여 눈에 좋은 영양소를 보충합니다. 업무나 독서 중에는 알람을 맞춰 20분마다 20초 동안 창밖 먼 곳을 바라봅니다. 저녁에는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대신 가족과 대화를 나누며 눈을 쉬게 합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두고 5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야외 산책을 하며 자연의 녹색을 바라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루틴을 실천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오미자 할머니는 당근 주스와 20-20-20 법칙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눈이 덜 피곤해져 손뜨개질을 오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울산의 김성철 할아버지는 처음 한 달간은 열심히 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효과를 느끼기도 전에 멈춘 경우였습니다. 또 인천의 정희자 할머니는 절반 정도만 실천했습니다. 당근은 꾸준히 먹었지만 눈 운동은 가끔 잊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의 피로가 조금 줄었다는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작은 꾸준함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근과 케일은 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둘째, 20-20-20 법칙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눈 운동입니다. 셋째,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눈의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하면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여러분이 더 건강한 하루를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오늘은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는 생활 습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떠받치는 기둥인 관절과 뼈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걸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과 같은 음식으로 뼈를 튼튼히 하는 방법. 둘째,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 셋째, 두부와 콩류를 곁들여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더 가볍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70대 초반이었습니다. 평소에 무릎 통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 엘리베이터만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와 공원에서 놀다 보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이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챙겨 먹고 집 안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20번씩 반복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며 손주와 함께 걷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정순 할머니는 두부와 콩류를 잘 챙겨 드셨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은 괜찮았으나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자세 불균형이 원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운동과 식단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지요. 이후 꾸준히 걷기와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허리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음식과 운동, 그리고 자세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갈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꾸준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핵심 원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양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해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 보건학 연구에서도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골밀도 감소 속도가 늦춰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은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해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미국 노인의학 저널에서는 주 3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무릎 통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셋째는 균형 잡힌 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허리에 불필요한 압력을 주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재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허리 통증 환자의 60% 이상이 자세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콩류로 단백질을 보충하며 근육을 지탱하고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뼈와 관절의 건강은 음식, 운동, 자세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두부 반 모아 시금치를 넣은 된장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한 토막 드셔보세요.
저녁에는 콩을 삶아 반찬으로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벽을 짚고 스쿼트 10회, 가볍게 제자리 걷기 5분. 이렇게 세 가지를 꾸준히 해보면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박모 어르신은 무리하게 하루에 100회씩 하겠다고 시작했지만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반대로 김모 어르신은 하루에 5회씩 천천히 늘려나가 결국 한 달 만에 30회를 무리 없이 해내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집 앞 공원을 매일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 10분 이상 걷기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 지금은 30분 이상 걸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부와 콩을 반찬으로 챙기며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한편 이재호 어르신은 식단을 챙기지 않고 운동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근력이 붙는 듯 보였으나 어느 순간 피로감이 심해지고 허리 통증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콩과 두부를 식단에 더한 뒤에야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해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루에 햇볕을 15분 정도 쬐어 보세요.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되어 뼈를 지탱하는 힘이 커집니다. 둘째,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를 곧게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차이가 허리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종아리와 허벅지를 가볍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아침에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최모 어르신은 잠자기 전 다리를 주무르는 습관을 들인 뒤 새벽에 무릎이 덜 뻣뻣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지켜나가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릎과 허리 건강을 위해 식단과 운동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등푸른 생선의 염분 함량을 확인해 조절해야 합니다. 콩류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무리한 스쿼트나 걷기를 피하고 의사의 지시에 맞는 맞춤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변화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아침에는 햇볕을 쬐며 가볍게 10분 걷기, 그리고 두부 된장국 한 그릇.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밥 한 공기,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며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식사합니다. 오후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 20회, 벽 스쿼트 10회로 근력을 유지합니다. 저녁에는 콩 반찬과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종아리 마사지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말에는 공원 산책 30분을 추가해 즐겁게 운동을 이어가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지킨 어르신들은 무릎 통증이 줄고 허리가 곧아졌다는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3명의 어르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정혜분 할머니는 매일 꾸준히 두부와 생선을 챙기고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반년 뒤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둘째, 박종수 어르신은 처음 열심히 하다가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통증이 심해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셋째, 김지연 어르신은 처음엔 무척 느리게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스쿼트 5번, 콩 반찬 한 숟가락이 전부였지만 이를 꾸준히 쌓아 지금은 건강 모임에서 모범 사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과 두부 같은 음식을 꾸준히 챙기기. 둘째,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무릎과 허리를 보호하기. 셋째, 바른 자세와 작은 습관을 지켜나가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는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